네가 뭔데 이 집 사업을 논하니? 아버지 회사는 원래 내 거야. 너는 그냥 빠져 있어. 형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게 맴돕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고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평범한 40대 여성입니다. 부모님이 오래도록 키워오신 작은 제조업체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봐 왔고, 특히 아버지가 병환으로 쓰러지신 뒤에는 그 일을 돕는 것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몸은 불편하셨지만 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사는 너희 모두의 것이고 내가 남긴 계약서에도 똑같이 적혀 있다. 하지만 형님은 달랐습니다. 언제부턴가 형님은 회사의 모든 걸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는 듯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도 제게는 보고하지 않고 마치 본인이 단독 상속자인 것처럼 친척들에게 떠벌렸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신 자리에서 형님은 돌연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가 못 나서셨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모든 걸 맡겠습니다. 동생 너는 이제 회사 일에 끼지 마라. 순간 제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가족끼리 협력해야 할 때에 형님은 오히려 아버지의 약한 모습을 빌미 삼아 저를 내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의 시선도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미 형님의 말이 진실이라도 되는 듯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눈빛 말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형님,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직접 남기신 계약서에도. 하지만 형님은 제 말을 끊으며 비웃었습니다. 계약서? 그런 게 어디 있니? 다 내 머릿속 상상이지. 그 순간 저는 차가운 벽 앞에 홀로 선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 듯 했고 심지어 남편조차도 어색한 눈길로 제 옆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토록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던 누구도 모르는 한 장의 서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조용히 맡기신 도장과 친필 사인이 선명한 계약서 원본이었죠. 그때는 아직 그 종이가 제 운명을 바꿀 거라는 걸 저 자신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은 오래전부터 작은 사업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금속 부품을 제작하는 공장이었는데 아버지께서는 30년 넘게 땀 흘려 키워 오셨죠.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했지만 부품 납품처가 점점 늘어나면서 꽤 안정적인 규모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공장에서 아버지를 자주 도와드렸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기계 소리 가득한 현장에 들어가 아버지 옆에서 자잘한 서류 정리를 했고 아버지는 늘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꼼꼼해서 이런 일에 참 잘 맞는다. 나중에 내 도움이 꼭 필요할 거야. 하지만 형님은 달랐습니다. 형님은 늘 도시 생활을 선망했습니다. 대학도 대도시로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몇 년 동안 외국계 회사에 다니면서 집과는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회사가 정리해고를 하면서 형님이 실직했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형님은 공장을 자신이 물려받아야 할 당연한 자리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장남이잖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사업체는 당연히 내 거지. 네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형님의 말투에는 언제나 우월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간 아버지 곁에서 함께 고생한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듯 장남이라는 이름 하나로 모든 걸 주장했죠. 어머니는 늘 곤란한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신 뒤에는 특히 형님의 말에 끌려다니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장남이니 맡겨야 하지 않겠니? 네가 좀 양보해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말씀을, 심지어 직접 남긴 계약서까지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면 저는 그저 공장에서 그림자처럼 사라져야 할 존재일까요?
형님은 갈수록 태도가 대담해졌습니다. 공장 직원들을 불러 모아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결정이 내 손에서 나갈 거다. 작은 일도 내 허락 없이 처리하지 마라. 그날 이후 직원들의 시선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사장님 딸로 존중해 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형님의 눈치를 보며 제 의견을 무시하곤 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곳에 설 자리를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너희 모두의 거야. 절대 한쪽 손에만 넘어가선 안 된다. 그리고 저는 누구도 모르게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한 장의 계약서를 바라보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드러내야 해. 아버지가 남긴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야 해. 형님이 공장에 돌아온 지 몇 달이 지나자 갈등의 씨앗이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말투에서 비롯됐습니다. 직원들이 저에게 보고하러 오면 형님은 일부러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그건 나한테 먼저 보고해. 얘는 아직 제대로 모르는 게 많아. 그럴 때마다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아버지를 도우며 배운 것들이 모두 무시당하는 듯 했거든요. 하지만 직원들 앞에서 괜히 감정을 드러내면 오히려 불리할까봐 꾹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셔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할 때면 형님은 숟가락을 내려놓고는 저를 향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아버지 옆에 있었다 해도 회사 경영은 남자가 맡아야 하는 거야. 너 같은 여자가 어떻게 수십 명의 직원들을 이끌겠니? 그 말은 단순한 주장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저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고 친척들과 어머니 앞에서 제 존재감을 지우려는 행위였죠. 어머니는 곤란한 듯 숟가락만 만지작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아버지가 남기신 뜻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이어가자는 거였어요. 저는 용기 내어 반박했지만 형님은 비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뜻? 그건 네가 혼자 꾸며낸 소리야. 아버지가 언제 내 이름을 사업체에 올려주셨니? 그 순간 친척들의 눈길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형님의 말이 더 합리적인 듯 제가 괜한 고집을 부리는 사람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맡기신 그 계약서가 제 마음속에서만 맴돌 뿐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 현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형님이 공장의 재무장부를 임의로 바꾸려 한 겁니다. 아버지의 도장이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누군가가 이미 도장을 찍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섬뜩한 기분이 들어 형님을 찾아가 따졌습니다. 형님, 이 도장 아버지가 찍으신 게 아니죠? 형님은 순간 얼굴이 굳더니 이내 태연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넌 별걸 다 의심한다. 그냥 아버지가 예전에 허락해 주신 거야. 하지만 저는 그 미소 뒤에 숨은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뭔가가 분명히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 속 깊이 숨겨둔 계약서를 꺼내 손에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친필과 도장이 또렷이 새겨진 그 한 장의 종이. 이게 결국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는 열쇠가 될 거야. 형님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 되어 갔습니다. 공장 직원들 앞에서 저를 공개적으로 무시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이 부분은 동생 말 들을 필요 없어. 앞으로는 내 지시만 따르면 돼. 형님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직원들은 곤란한 듯 제 눈치를 살폈지만 결국 형님 쪽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억울했지만 그 자리에서 큰 소리를 내면 오히려 제 체면만 구겨질 것 같아 꾹 참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가족이 모두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형님은 또다시 폭탄 같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니 이제부터 회사 운영은 내가 전담할 거야.
동생은 결혼이나 하고 조용히 살면 되지 않겠니? 그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저를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어머니마저도 그 순간 침묵했고 식탁 위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형님, 아버지 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함께 지켜가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형님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뜻, 증거라도 있어? 그냥 내 머릿속 망상일 뿐이지. 그 말에 순간적으로 제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형님은 마치 승리한 듯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친척들에게도 정식으로 알릴 거야. 내가 아버지 회사의 유일한 후계자라고. 그 순간 저는 차갑게 얼어붙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만약 형님이 그렇게 사실을 왜곡해 외부에까지 알린다면 진실은 점점 묻혀버릴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가슴 속에서 불안과 분노가 뒤엉켜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언제까지 이 억울함을 삼켜야 할까?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서랍 깊숙한 곳에서 계약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친필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 종이는 마치 제게 용기를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때가 오면 반드시 세상에 드러나게 될 거야. 형님의 선언 이후 집안의 공기는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며칠 동안은 별다른 충돌이 없었습니다. 형님도 마치 스스로를 절제하는 듯 조용히 지냈고 어머니도 분위기를 달래려는 듯 저를 다정하게 대하셨습니다. 저는 잠시나마 안도했습니다. 혹시 형님도 조금은 마음을 돌린 걸까?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 주 주말 가까운 친척들이 모두 집에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시니 형님이 대신 친척들을 맞이하는 자리였죠. 저는 옆에서 조용히 어머니를 돕고 있었는데 그 순간 형님이 술잔을 높이 들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아버지 회사는 제가 책임지고 이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장남으로서 당연히 짊어져야 할 몫이니까요. 순간 방 안의 시선이 모두 저를 향했습니다. 제가 무언가 말하기를 기다리는 듯한 묘한 공기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그런 말씀은 너무 성급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남기신 뜻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이어가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형님은 제 말을 비웃듯 고개를 저에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친척분들 앞에서 헛소리 그만해. 친척들 중 몇몇은 곤란한 듯 시선을 피했지만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형님의 편을 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완전히 고립된 듯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손을 들며 중재하듯 말씀하신 겁니다. 그만들 해라.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건 없어. 아버지가 계실 때까지는 성급히 정하지 말자. 형님은 순간 얼굴을 굳혔지만 곧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말씀대로 하죠. 오늘은 그냥 좋은 자리니까 그날 모임은 겉으로는 무사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더 큰 불안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이렇게 쉽게 물러설 리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잠깐의 평화 뒤에는 반드시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거라는 것을요. 며칠간의 잠잠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본격적으로 회사를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공장 직원 한 명이 저를 조심스레 찾아와 말했습니다. 사모님, 아니, 따님, 요즘 회계장부가 이상합니다. 형님께서 아버지 도장으로 서류의 결제를 내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병상에 계셔서 도장을 찍을 수 없는데 어떻게 결제 서류가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저는 곧장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낯익은 아버지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미묘하게 어긋난 각도와 번진 잉크 자국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아버지 도장이 아니야. 누군가 흉내낸 거야. 확신이 든 순간 저는 곧장 형님을 찾아가 따졌습니다. 형님, 이건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직접 결제하신 게 아니잖아요. 형님은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괜한 오해를 하는구나. 아버지가 예전에 미리 허락하신 거야. 내가 대신 처리하는 게 뭐가 문제니? 그 말투는 너무나 뻔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 깊숙이 순간 스쳐 지나간 불안의 그림자를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결국 형님은 공개적으로 저를 몰아쓰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형님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는 내가 단독으로 운영한다. 동생은 더 이상 회사에 출입할 필요 없다. 괜히 분위기만 어지럽히지 말고 집에서 조용히 있어라. 그 말에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누군가는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또 누군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감히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이 굳어버린 듯 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눈물이 맺혔지만 이를 악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님,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뜻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형님은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뜻? 증거 있어? 네가 들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당장 나가. 그 순간 직원들의 시선이 제게 꽂혔습니다. 누군가는 안쓰럽게, 누군가는 무관심하게. 하지만 그 눈빛 속에서 저는 더욱 단단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아. 내가 가진 그 계약서 언젠가는 세상에 드러나야 해. 형님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증거 있어? 네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잖아. 그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제 손에는 아버지가 직접 작성한 계약서 원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 자리에서 꺼내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만약 성급하게 내밀었다가는 형님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빼앗아 갈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억눌린 분노를 삼키며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형님이 남긴 비웃음이 등 뒤에서 따라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제 방 책상 위에는 오래된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제게 건네셨던 두툼한 서류 봉투. 그 안에는 계약서뿐 아니라 몇 장의 메모도 들어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더 이상 회사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이 계약서를 지켜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아버지의 필체가 그대로 남아있는 메모를 다시 읽는 순간 제 눈가가 뜨겁게 젖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약서의 마지막 장 모서리에 작은 표시가 있었는데 평소 꼼꼼한 아버지답지 않게 연필로 그어진 선이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힌트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뭐지? 아버지가 일부러 남겨둔 걸까? 제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그 선이 가리키는 부분은 계약서 뒷장에 붙어 있던 추가 문서였습니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는데 자세히 읽어보니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영권은 특정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으며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순간 머릿속이 환하게 열리는 듯 했습니다. 단순히 아버지의 서명과 도장만이 아니라 공동 운영을 명확히 규정한 조항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형님을 막을 수 있는 열쇠야.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몰려왔습니다. 만약 형님이 이 사실을 알아차린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류 봉투를 다시 꼭 쥐고 다짐했습니다. 때가 오면 이 종이가 형님의 모든 거짓말을 무너뜨리게 될 거야. 형님의 기세는 날로 거칠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주에 친척들을 모두 불러 모을 거야. 아버지가 더 이상 회사 일을 맡을 수 없는 상황이니 내가 공식적으로 후계자임을 선언하겠다. 그 말은 저를 완전히 무시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저는 억울하고 분노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이제야 때가 온 거야. 며칠 후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계셨고 어머니는 긴장된 얼굴로 방 안을 서성이셨습니다. 형님은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나타나 마치 이미 주인이라도 된 듯 당당히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모셨습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경영을 이어갈 수 없으니 장남인 제가 회사를 책임지고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결정은 제 손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순간 친척들 사이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역시 장남이니 그렇지. 믿음직스럽네. 형님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제 쪽을 흘겨보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쓸데없는 잡음은 없을 겁니다. 우리 가족도 당연할 수 있겠지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님,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왜곡하면서까지 말이죠. 형님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망상에 사로잡혀 있니? 증거라도 있으면 내놓아봐. 그 말에 방 안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꽂혔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은 순간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제게 맡기신 계약서 원본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작성하시고 서명하신 계약서. 형님 말씀처럼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친척들의 얼굴에서 놀라움이 번졌고 형님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갔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건 조작된 거야. 형님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종이 위에 아버지 친필과 도장이 모든 진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굳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여기 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형님의 자신만만하던 기세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친척들의 시선은 그에게서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계약서가 제 손에서 펼쳐지는 순간 형님의 얼굴빛은 굳어졌습니다. 방 안의 친척들은 하나같이 숨을 죽인 채 서류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붓글씨 같은 아버지의 필체, 선명한 도장, 그리고 마지막 장에 적힌 문구까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죠. 경영권은 특정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으며 형제 자매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그 문장은 마치 번개처럼 방 안을 가르며 그동안 형님이 쌓은 거짓말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친척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제 손에 맡기신 서류입니다. 혹시라도 의심이 있으시다면 아버지의 필적과 도장을 감정받아도 좋습니다. 형님은 다급히 외쳤습니다. 저건 조작이야. 동생이 나를 모함하려고 꾸며낸 거라고. 그러나 친척들 중 한 분이 조용히 나섰습니다. 평소 아버지와 가까웠던 큰 고모부였습니다. 이 글씨, 확실히 형님의 글씨가 맞네. 나는 수십 년을 함께 해왔으니 단번에 알 수 있다. 그 한마디에 형님은 순간 말을 잃고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손이 떨리는 게 분명히 보였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형님, 이제 더 이상 거짓으로 회사를 독차지하려는 시도는 그만두세요.
아버지 뜻을 왜곡하며 가족을 속이는 건 용납될 수 없습니다. 형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고개를 빳빳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장남인 내가 책임져야 할 몫이 있잖아. 네가 무슨 자격으로? 저는 단호히 끊었습니다. 자격이라면 아버지 곁에서 함께 회사를 지켜온 세월이 제 자격입니다. 아버지가 제게 맡기신 이 계약서가 그 증거고요. 그 순간 형님이 내뱉던 말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방 안에 흩어졌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점점 싸늘하게 바뀌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형님은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형님은 더 이상 큰 소리를 칠 수 없었고 오히려 저를 피해 눈길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형님이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는 분명 또 다른 수를 쓸 것이고 저는 그 순간을 대비해야만 했습니다. 계약서가 공개된 이후 형님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당당히 고개를 들던 모습은 사라지고 대신 어딘가 초조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상황을 뒤집으려 했습니다. 며칠 뒤 공장 사무실에 모인 직원들 앞에서 형님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 계약서는 오래전에 작성된 거라 지금은 효력이 없다. 아버지께서 병상에 계실 때 나에게 직접 회사를 맡기셨다. 저는 그의 말을 차분히 받아쳤습니다. 형님, 그런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께서 의식이 또렷하실 때 직접 남기신 서류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님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게 낮은 목소리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정말 끝까지 나를 망신 주고 싶어? 네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두려웠지만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형님, 망신을 당하게 만든 건 제가 아니라 형님 자신입니다. 그 순간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구보다 오래 공장을 지켜본 사람들, 아버지가 제게 의지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몇몇 직원들이 저를 향해 힘을 보낸 겁니다. 형님은 당황한 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법으로 가보자. 어디 한번 끝까지 싸워보자고. 그 말은 곧 형님이 더 이상 가족 안에서만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세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니까요. 그날 이후 상황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형님은 친척들 사이에서 점점 신뢰를 잃었고 공장 직원들마저 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저는 점차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한켠에서는 여전히 긴장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법정까지 가겠다 선언한 이상 남은 싸움은 결코 가볍지 않을 테니까요. 며칠 뒤 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친척들과 직원 몇몇까지 방청석에 자리한 가운데 형님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차분히 물었습니다. 피고 측은 경영권을 단독으로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형님은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며 당당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구두로 저에게 회사를 맡기셨습니다. 이건 그 내용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그러나 판사가 고개를 갸웃하며 서류를 넘겨보더니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문서는 원본이 아니고 필체와 서명에 불일치가 있습니다. 감정 결과 위조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순간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친척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고
형님의 임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봉투를 조심스레 꺼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것이 아버지께서 직접 제게 맡기신 계약서 원본입니다. 모든 조항과 서명, 도장이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계약서가 증거로 제출되자 법정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판사는 한참 동안 서류를 살펴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고 측이 제출한 계약서는 원본이 맞습니다. 아버지의 필적과 도장도 일치합니다. 그 순간 형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그가 외쳤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한 친척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저 욕심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구나.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형님을 바라봤습니다. 형님, 아버지의 뜻을 왜곡한 대가는 결국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는 형님을 향한 싸늘한 시선과 제게 보내는 묵직한 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게 드러난 뒤 형님의 삶은 눈에 띄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경영권은 특정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형제 자매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이 말 한마디가 형님의 야망을 산산이 부셔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친척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형님을 지지하는 사람은 없었고 오히려 그와 눈을 마주치기를 꺼려했습니다. 직원들 역시 더는 형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회사 안에서 형님은 고립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형님은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누구도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결국 그는 회사에서 발을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저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늘 억눌리고 외로운 기분이었지만 이제는 직원들과 눈을 맞추며 당당히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회사가 안정될 것 같아요. 직원들의 따뜻한 말에 제 눈가가 저절로 젖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형님의 편을 드는 듯 했지만 법정에서 진실을 확인한 후에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내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하다. 네가 아버지 뜻을 지켜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그 말에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눈물만이 대답처럼 흘러내렸습니다. 형님은 결국 고향을 떠났습니다. 한때는 모든 걸 움켜쥐려 했던 사람이었지만 남은 건 상처난 자존심뿐이었습니다. 몇몇 친척들 사이에서는 지금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른다는 말이 떠돌았지만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뜻을 지켜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뜻을 통해 다시 세워진 회사와 가족의 이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건의 소용돌이가 잦아든 지금, 저는 종종 그날들을 떠올립니다. 형님의 차가운 말투, 무시와 조롱 속에서 느꼈던 억울함, 그리고 손에 꼭 쥐었던 계약서의 무게까지.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선명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억울함을 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이 싸움은 단지 저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세운 회사, 그 뜻을 올바르게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책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아무리 거짓과 욕심이 가득해도 시간이 흐르면 결국 빛은 어둠을 뚫고 나오는 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족이라는 이름이 늘 따뜻함만을 담고 있지는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이가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지켜야 할 건
진실과 스스로의 가치라는 걸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제 가치를 깎아내리고 억압하려 해도 스스로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언젠가 진실이 제 편이 되어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억울함을 참고 혼자 눈물 흘린 순간들. 하지만 부디 기억하세요. 그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 눈물이 진실을 드러내는 힘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아버지의 계약서를 꼭 쥐고 버텼던 제 손처럼 여러분의 손에도 반드시 스스로를 지켜줄 무언가가 남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욕심과 거짓 앞에서 저는 한동안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아버지의 뜻을 지켜내고 제 자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형님이 당당하게 내 것이다 라며 회사를 독차지하려 했을 때 과연 저처럼 끝까지 버티셨을까요? 아니면 포기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저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재산이나 유산 문제 혹은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억울한 눈물을 삼킨 적이 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이 채널은 단순히 제 사연만 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상처가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의 용기가 또 다른 이해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약 나였다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나도 그런 일을 겪어본 적 있다. 이렇게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해질 때 이 이야기는 더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제 사연을 들으며 함께 마음을 나눠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길고도 험난했던 싸움이었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을 지켜내고 저 스스로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진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억울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희망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거짓이 잠시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진실이 더 강합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신 시간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가슴에 남는 사연들을 나누며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고, 또 때로는 함께 분노하며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 중에도 꼭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이 채널에 전해주세요. 언젠가 여러분의 목소리도 이곳에서 따뜻하게 울려 퍼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것이 저에게는 더 큰 용기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반전의 사연, 그리고 끝내는 사이다 같은 결말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